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무안공항에서 엄청난 항공사고가 터졌습니다. 181명 승객, 승무원 포함해서요. 2명이 지금 생존이 됐고요. 나머지 179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제가 앞서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탄핵 국민에서 이 뉴스가 한동안 이렇게 탑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온통 여기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 숨어 있는 뭐 이슈들 이걸 갖고 우리 언론에서 엄청나게 또 다룰 것 같습니다. 179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갖고 오는 큰 어떤 파괴력 때문에 웬만한 정치권 주요 뉴스를 밀어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국의 흐름이 글쎄요, 진정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더 나쁜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저들이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현재 말이죠. 무안공항에 그 재난을 틈타 가지고 지금 이러고 싶나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던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번 이 무안공항에 엄청난 참사를 틈타서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로 3명 임명하는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여야 간에 엄청난 지금 전선이 형성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하고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 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하고 탄핵 심판을 하느냐 아니면 6인 체제로 가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관건입니다. 이걸 말이죠. 저들이 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시키기 위해서요.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즉시 임명 처리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도둑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거 소용없잖아요.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다 바꾸고 있는 거 아느냐? 인터넷 커뮤니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벌써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소급해서 법을 바꾸고 있다. 얘네 미친놈들이다. 바꾸려는 법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일단 국회가 지명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한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요, 우리나라가 벌써 지금 이번에 다 드러났었죠. 대통령이 진짜 제왕적 권력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국회가 더 힘이 셌다라는 걸 이제 다 인정하시죠. 누리 PD가 사실 이걸 한 2,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국회가 힘이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힘이 세 보이는 것은 여당이 다수당일 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여소야대가 되면 야대가 힘이 더 세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국회는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다가 대통령 발목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힘 가운데 하나는 탄핵권입니다. 모든 정부 조직 내에 있는 주요 인사를 전부 탄핵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만 좀 탄핵하기가 어렵지 나머지는 절반이면 다 끝납니다.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판사, 검사 전부 다 날릴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권한이 있는 데다가 또 이 청문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결을 해서 정부가 뭘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결을 해야 돼요. 그 밖에 또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뭐 감사 뭐 할 수 있는 특별 감사도 할 수 있죠. 국정감사 되죠. 뭐 국정조사 가능하죠.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야말로 영국의 국회가 옛날에 남자를 여자로 남자가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거 빼놓고 다 할 수 있다. 그 법으로 다 만들 수 있다 할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국회도 사실은요. 그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당이면은 그 의석이 180석 좀 되면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헌법 바꾸는 거 말고는 온갖 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 탄핵하는 거 빼놓고. 그런데 결국은 정정 불안한 속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 성공했었죠. 그래서 이제는요, 제왕적 권력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왕적 국회라 그래야 돼요. 제왕적 국회. 그동안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챘던 것은 여야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니까요. 여야 간에.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선거는 총선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4.15도 그렇고 4.10도 그렇고 그 엄청난 어떤 조작, 부정선거 냄새가 그렇게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입 꾹 닫고 있는 이 현실. 자, 아무튼요, 김미애 의원, 이 난국에 슬며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할 겁니다. 이제는 국무위원까지 따박따박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국무회의도 무용하게 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니까요. 이런 게 바로 합법을 가정한 독재입니다. 제왕적 국회죠, 이게. 독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게 거부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무위원들 한 5명을 추가로 탄핵을 한다. 그럼 국무위원 자체가, 국무회의 자체가 의결권이 사라집니다.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 바로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엉터리 논리인데 이걸 갖고 지금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러니까 저걸 보면 지금 완전 벼랑 끝이고 2판 4판이다. 여기다 목숨 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이재명이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나왔었지만 실제로 그걸 선포하리라고, 발동 걸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자,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밀리거나 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각되거나 각하돼버리면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위험해져요. 거기다가 사법 리스크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따라붙고 살아난 윤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이제 칼을 빼가지고 완전 소탕 작업을 벌일 겁니다. 그야말로 일망타진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재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이번에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든 말든 온갖 피악질, 행패를 부리고 있다. 미국이 지금 이재명을 완전히 그냥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인간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회 보고서가 나왔었죠. 대북 송금권이라든가 대북 제재, 이것도 문제지만 이자가 엄청난 친중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걸 미국이 지금 파악했잖아요. 이재명에게 미국이 분명히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재명이 모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안해하고 겁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급해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3명을 추가로 이제 이 구인 체제 만들어서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 속에서 빨리 판결을 지금 받아내고 거기서 인용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기각 혹은 각하만 떨어지면 완전히 이제 승리하는 건데요. 자, 신봉기 교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여러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의 길에 거추장스러운 규정들을 모두 개정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목록과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 민주당이 없는 길을 만들어가며 헌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 부진정 소급표 인정을 두면, 그러니까 지나간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걸려있는 이 재판까지도 다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탄핵 계류된 게 한 10건 되잖아요. 그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군체제 들어가면요, 지금 새로 올라가는 3명 전부 다 인용이에요. 이거는 보나만 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은 인용 100%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사람도 그 인용이야. 이 사람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계엄 포고령 그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는 전혀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봤지만 아무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근거가 없다. 증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100% 인용이에요. 그럼 인용 3명은 무조건 확보된 거야, 지금. 그럼 나머지 6명 중에, 기존의 6명 중에 3명을 확보하면 이재명이가 드디어 소망을 이룹니다. 그 지금 현재 6명 중에요, 문재인 임명 2명, 김명수 임명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조희대, 한 명은 윤석열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또 뒤에서 어떤 공작질을 할 것이고
또 뭐 사바사바 할지 모릅니다. 권순일 같은 그런 인간을 또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잘하는 게 협박 아닙니까? 좌표 찍어놓고 신상 털기를 또 막 한다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지라 겁을 낸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8대0 나온 이유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도저히 이게 기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판사들도 겁을 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장외의 분위기라든가 여론의 흐름, 전체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이슈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세력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뭐 여론이 어떤지 이런 것을 이 굵직한 그야말로 이제 시국을 뒤흔드는 큰 사건에 있어서는 그 판결하는 재판관들이든 뭐 대법관이든 그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8대0 나왔던 겁니다. 그런 사건이 많아요. 자, 아무튼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위헌적인 법안이고 부진정 소급표 입법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관심 갖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통과시켜서 윤통 탄핵을 속도 내리는 저들의 저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슈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갖고요, 진짜 싸움은 여기서 이제 벌어집니다. 저 장외에서 결판이 나는 건 아니에요. 장외는 일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거를 못 막으면 전 윤 대통령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걸 못 막으면. 그래서요, 이들이 추가로 아마 이 거부권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무위원 5명 정도, 김문수 장관 등등 해서 한 5명 정도를 탄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 이제 일본 국적 발언 등등 해서 몇몇 건 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상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걸 걸고 넘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껄끄러운 사람 한 5명 정도 분명히 친다. 그럼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그럼 뭐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 이번엔 좀 더 국회죠. 3명 다 국회죠. 바로 그냥 헌법재판관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일단 땅땅땅 때리고 인용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걸 다시 심판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위헌 심판을 또 한다고 그거 청구하게 되면 그걸 갖고 다시 다루는 데가 헌법재판소인데 일단 인용해버리면 무조건 그건 통과됩니다. 그 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 9명 중에 다수는 그걸 또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은 이 초반에 밀리면 큰일 납니다. 초반에 밀리면은 여기서 지금 절대 저들이 저런 어떤 엄청난 망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정말 막아파입니다. 막아파. 자,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